아까 처음에 소개하셨을 때 사업을 정리를 했다고 하셨어요. 네, 한 2년 그렇죠. 조금 지났는 이 시기에. 네. 근데 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측이 들기는 한데 왜 사업을 정리하게 되신 건지. 제가 경영 컨설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누구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평균으로 16시간씩 매일 일을 했다 보니까 미팅도 제가 직접 다니고 마케팅도 직접 하고 이제 공문 보고 컨설팅도 제가 하고 교육 다니고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다행히도 좀 잘 된 것들도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수백 군데 중소기업들을 돌아다녀서 대표님들과 미팅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해드리는 경영 컨설팅은 그 중소기업 회사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컨설팅을 들어가서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의 경영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주는 게 제 경영 컨설팅이었는데 파산 직전인 회사도 있었어요. 저랑 미팅해서 안 되면 깔끔하게 파산하러 가자 내일 이런 분이 계셨는데 감사하게도 저랑 인연이 좀 됐고 잘 합이 맞으셔서 그분은 신용 점수도 막 한 600점 전후 이 정도 되시다가 지금은 신용 점수도 막 2등급 한 800 후반? 이렇게까지 올라오시면서 연매출도 10억 넘게 올라가셨고 10배 이상. 그럼 보통 일반 만나시는 법인들이 신용도 점수가 한 평균 몇 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사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은 뭐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합니다. 근데 네. 좀 희박하죠 아무래도. 네. 보통 어려울 때 컨설팅을 받기도 하고 네. 사업을 하면서 빚이 없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어쨌든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좀 영위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또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또 꺾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외부 요인, 코로나나 이런 외부 요인이나 그렇죠. 뭐 다양한 요인으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해왔던 재무계획과 이 부채 계획들이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신용이 많이 망가지시죠.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조금 뭐 힘드셨던 일이나 아니면 뭐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잘된 회사가 있고 컨설팅 네네. 잘된. 근데 저도 사람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늘 성사시킬 수는 없으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흡하게 컨설팅에 들어간 곳들을 보면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막 들게 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실력이 좋은 컨설턴트였으면 나보다 더 좋은 컨설팅 업체를 만났으면 이분은 더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계속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저도 어쨌든 먹고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애써 그런 감정들을 좀 무시하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도 채용해서 사업도 확정도 시키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꼈죠. 부족한 게 너무 많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해야 대표님들은 저만 믿고 있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럼 매출이나 이런 것도 운영하시기에 나쁘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조금 더 자기 시간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멈춰가는 시간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네, 맞죠. 근데 저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창업을 한 회사를 그걸 멈추거나 문을 닫거나 포기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었죠. 끝까지 골마 터질 때까지 가야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뭐 괜찮은 회사를 갔다가 나 멈추고 갈래 하면서 탁 멈추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얼마나 지금 그 기간을 두고 계시는지, 쉬어가는 시간을, 그리고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제가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저는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회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는 것도 용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만두고 싶은데도 못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더 그러하고 직원들이 있으면 그러지도 못하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고 했을 때부터 직원들이랑 계속 소통을 했어요. 나는 미안하지만 이런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몇 달 후에는. 근데 너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고 싶으면 남아줘도 괜찮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고 하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저는 직원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았나 싶고 지금 생각하는 기간은 1, 2년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 2년 정도? 네, 제가 지금 국가 자격증 중에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제 관련 전공에 대해서는 바싹 잘 알고 있지만 그거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영어 시험도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1, 2년 정도는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나 봤을 때 공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재밌기도 합니다. 뭐 그 시간이 한 2년보다는 한 1년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사업 정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실패해서 문을 닫은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내가 더 큰 사업, 그러니까 더 나은 사업, 그리고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고객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었다가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실패를 하고 이제 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나 이거 되게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그 시기들 네. 있으면 뭐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업을 하면서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보험 설계사 팀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원래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총학생회장 졸업할 때쯤 그 전국의 총학생회장들을 모아서 관리직으로 파견시키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탁이 돼서 이제 딱 배정을 받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영업사원이 돼버린 거죠. 프로젝트가 이제 무산됐으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선택한 길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유가 있겠지.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더라도 일단은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3이었거든요. 총학 출신, 네. 총학생회장 출신의 보험 설계사 팀장님. 네, 23, 4? 한 그때쯤이었죠. 주변에 뭐 직장인도 없고 제가 제일 빨랐거든요. 네. 군대도 빨리 갔다 왔고 네. 그러고 이제 직장도 바로 잡았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부터 이제 저는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똑같았어요. 뭐 급여나 이런 거 비율이나 이런 것도 다 똑같았고. 그때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돼서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갈망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벌어야겠는데 이제 뭐 주변 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주변 사람도 뭐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버스 차고지가 있잖아요. 네. 어느 지역에든. 네. 버스 차고지에 가가지고 개척 영업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냥 차도 없이 폭염이었거든요. 가방 하나 메고 정장 하나 입고 뻘뻘뻘 가서 이제 제가 막 인사드리고 보험 제가 여기 담당자다 막 이러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저를 딱 진짜 쓰레기 보시듯이 보시더라고요. 아무런 관심 없고. 버스 종점 네네. 차고지. 네, 차고지. 거기가 엄청 부지가 넓었거든요. 야. 거의 경기장급은 될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신 거예요? 네, 진짜 맨 땅에 헤딩이었죠. 왜냐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절실하고 또 저랑 함께하는 그때도 직원이 있었는데 네. 저랑 그냥 같이 하고 싶어서 같이 온 직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때는 책임을 질 능력도 없었지만 나를 믿고 와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싶었고 저도 아는 게 없으니까 개척하자 해가지고 버스 차고지 가가지고 막 인사드렸는데 반응도 미지근하고 근데 딱 머릿속에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차고지니까. 네, 차고지니까 이제 기사님들 뭐 흡연도 하시고 네. 커피도 마시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쓰레기를 주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에 쓰레기 봉투 맨날 100리터짜리 하나 들고 그냥 그 장갑 하나 낀 다음에 정장 입고 막 쓰레기를 주웠어요. 아니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가지고. 네, 제가 구매해가지고 거기를 꽉 채우기 전에는 집에 안 갔거든요. 네. 워낙 거기가 크다 보니까 쓰레기 엄청 많아서 야. 제 목표는 그냥 딱 그거였거든요. 무조건 이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꽉 채우겠다. 그래서 쓰레기 줍다 보니까 하루 이틀 되니까 기사님들이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뭐 신입기사요? 뭐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 여기 차고지 담당 보험설계사 조장환입니다. 하면서 씩씩하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렇게 몇 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기사님들의 안면도 트고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폭염이 이제 지나서 이제 추석 시즌이 되니까 기사님들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추석 때 집을 못 간다. 왜냐면 계속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노고가 있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나라도 좀 챙겨드려야겠다. 그래서 막 돈도 없긴 했지만 떡집 가가지고 다 주문 제작을 했어요. 한 100인분 정도 주문해서 100명 거를 다 손편지를 썼거든요. 야, 뭐 무기가 없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새 가면서 다 쓰고 기사님들 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나눠드리고 그렇게 쭉 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한 3달 넘게 했거든요. 제가 몇 건 하신 줄 아세요? 그래도 한 100명 정도 있으면 3달이면 8대2의 법칙 가보죠. 한 20명? 20명? 네. 한 건도 못했어요. 진짜 단 2만 원짜리 그 운전자 보험 한 건도 못 해가지고 그때 계속 마인드 컨트롤하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달이 딱 지날 때쯤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차가 없었으니까 다시 버스를 타러 이렇게 딱 갔는데 갑자기 막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 그래도 초등학생 회장이었는데 그렇게 찬란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나 지금 여기서 쓰레기 줍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왜 우리 집은 가난한 걸까?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집에 대한 원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워낙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 보니까 그게 딱히 없었는데 너무 그때 서러웠어요. 근데 제가 한 건도 못했지만 쓴 돈만 많았죠. 네, 투자 비용이 또 있긴 했으니까. 근데도 저는 그 기억을 최소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런 경험이랑 기억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외에 어느 정도 힘든 거는 그냥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뒤에 잔잔한 것들은 이쯤이야 뭐 그것도 했는데 내가 개척 영업도 해봤는데 이거 하나 내가 못할까? 그때가 가장 서러웠던 힘들었던 시기죠. 지금 보면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뭐 타겟팅도 잘못된 네,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네요. 이게 감성 영업. 네, 저도 BMW 처음 들어갔는데 도시에는 다 선배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염에 조금 원거리에 시골 마을 가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BMW 정보지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데도 영업하러 오냐 그러면서 차다 주시더라고. 거기서 1호차가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 와이프가 첫 아기를 낳고 좀 진짜 돈이 없었을 때 김밥 먹으면서 폭염에 그 땀 흘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종이 막 나눠준 그 기억이 평생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에너지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도 아마 그 3개월의 시간 동안에 평생 못 잊을 에너지로 맞아요. 되지 않았을까. 어린 나이에 지금 그런 경험들도 하시고 일기장을 쓰시면서 기록을 남기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주도적이신 분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사업하시는 거 외에 시간을 사용하시는 거 봉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불교 봉사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잠깐 간략하게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라는 곳에서 성장법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이제 20대 청년들까지 있는 새싹 줄기 꽃 법회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법회가 있는데 이 성장법회 총괄 진행자로서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줄기 법회? 네네. 여기에서 사회 보시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들어봤을 때 평일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주말 시간을 좀 빼앗길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평일은 하루에 16시간씩 이렇게 막 일하시고 막 일기 밤늦게 적고 네. 하시면서 뭐 언제 쉽니까 도대체? 그래서 대표님은?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주변에서 진짜 많았어요. 대체 그 대표님은 언제 쉬냐? 네. 근데 저도 또 한 1년 정도 전부터는 일부러 한 저녁 6시쯤 퇴근을 해버려요. 막 처음에는 하고 싶어 막 미치겠거든요. 나 지금 할 게 이만큼인데 내가 퇴근을 해도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수명을 너무 땡겨 쓰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야생마다.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인데 제가 그걸 제일 못했거든요. 천천히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전력 질주하다가는 분명히 지치고 망가진다. 또 교통사고도 한번 크게 나다 보니까 그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가?
방금 진짜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크게 안 다친 거지 상대차도 거의 폐차 수준까지 크게 났었거든요. 아,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돈만 벌자고 살다가는 내 인생을 너무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더 베풀면서 살자. 그러면서 사실 봉사도 시작된 거거든요. 내가 베풀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 사업가들이 추구하는 게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금전적인 거, 네. 경제적 그렇죠. 자유를 얻는 게 사업하는 이유, 주도적인 삶.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이 금전적인 자유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네. 좋겠다. 선한 영향력을 맞아요.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선한 영향력의 사업가를 추구를 하는데 대표님 또한 그런 마인드가 있으신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진 않으니까 대표님이 한 발자국 더 빨리 가신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꼭 봉사라고 봉사 활동을 해야만 좀 봉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들어 대표님이 젊은 사업가를 만난다 해도 대표님 해주실 말씀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전 그런 것도 봉사라 생각하거든요.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대표님 또한 이미 많은 부분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진짜 젊으시고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30대, 40대, 50대 사업가를 여러 번 봬도 이렇게 반듯한 사업가가 잘 없는데 그게 몸에 벌써 묻어나는 것을 보면 대표님은 정말 크게 성공하실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사업적인 부분 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의 계획? 유튜브 채널 그쵸. 운영하고 맞아요. 싶다라든지 이런 거. 장기적으로는 네. 유튜브 채널도 이제 운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경영지도사를 자격증 이제 취득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제 단기적인 목표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한테는 위로를 줄 수 있고 공감을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삶의 방향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내공 있는 강사가 좀 되고 싶어요. 강사가 돼서 그것도 이용 수단인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한테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행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 궁극적인 꿈이고 재단도 설립하고 싶거든요. 저도 워낙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자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것도 없고 환경이 없으니까 뭘 성공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해서 제 꿈을 실현하는 게 저는 최종 목표입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30대가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조금 있으신 맞습니다. 분이 사업을 2년 이상 유지를 해오시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멈추고 그리고 다시 간다는 것도 굉장히 남다른 생각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만 보고 왔으니까 그런 쉼의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보면 그냥 부럽다. 잘생기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빠른 시간에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미 선한 영향력 봉사활동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사업만 잘 다듬어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이 지금 실패를 겪거나 힘드신 분들이 좀 덜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힘을 내셔가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보다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원래 사람이 힘들 때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내가 해온 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천천히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되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혼자 다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늘 일을 도와주던가 늘 저를 관심 가져주고 순수한 관심과 애정으로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스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딱 그 단 한 사람 반드시 주변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계신다고 하면 이제 대표님이나 아니면 정말 힘들 것 같다 하면 저한테라도 문의 주시면 커피 한 잔 정도는 저희 사드릴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 티타임 한번 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 건지 얘기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치유가 되거든요. 그 힘드신 분 정말 다는 못 해드리겠지만 네. 스님한테 모시고 와서 좋은 네. 얘기도 좀 그럼요. 차도 한잔 하시고 네네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네. 네. 언제든지 좋습니다. 좋아하실 거예요. 네, 괜찮으시겠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없어졌을 때 나를 그리워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네. 내가 없어지고 힘들어도 나를 응원해주고 그리워하는 진짜 소수의 인원을 갖다가 집중해서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붓고 같이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대표님 생각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업가의 일기 첫 번째 게스트 조장한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표님 그 유튜브 채널 만드시면 네. 다시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아, 정보도 좋습니다. 좀 하시고 하실 거죠? 네. 그때는 네. 요것들을 조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펴볼까 하다가 그 유튜브 채널에 네.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꼭 다시 한번 채널에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표님의 지금 진짜 황금 같은 이런 소중한 시간들 너무 뜻깊게 보낼 수 있을 분 같고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것 같고 이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큰 사람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사업가 일기였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이상 사업가의 일기였습니다.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